네, 지수는 여전히 1940선대 초반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선물 시장의 동반 매도가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파는 종목군들 보니까 대형주들에 대한 매도가 많습니다. IT와 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에 집중되는 그 매물이 현재 출회가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찬줄 전략으로 어떤 의견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1920선에서 1980포인트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추세보다는 변동성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입니다. 횡보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적 호전주와 경기 방어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다음은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15거래일 연속 음봉이 출현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수급 모멘텀 부족으로 제한적인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중소형주의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자라는 시각인데요. 대형주 중심의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정권의 움직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대형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이 사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하락 중인데요. 아무래도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필요한데 당분간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의 증시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으로 꼽히는 것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나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함께 둔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저성장 문제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같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긍정적인 것은 독일 국채금리가 작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121선 위에 안착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작년부터 독일 국채금리가 계속 강세를 보였던 것, 즉 채권 금리가 계속 하락했던 것은 유로존이 붕괴될 수가 있고 독일이 마르크화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다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은 유로존 관련 우려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간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작년부터 큰 폭의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금리가 더 이상은 낮아지기 힘든 레벨에 도달했다는 것이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최근 대외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주택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낮아졌습니다. 어제 발표된 중국 GDP 역시 높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다른 산업 생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최근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코스닥의 500선 지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나왔었던 그 종목군들보다 지금 또 코스닥 시장이 강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도 당분간 이 시소 상세가 계속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비슷한 흐름이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옥석 가리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이 좀 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보다는 그만큼 종목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오게 될 만한 그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외 경기 지표가 개선 중이지만 투자자들의 인식이 전환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따라서 경기 방어주나 실적 호전주 위주의 대응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다만 실적 시즌이 임박한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차별화된 움직임이 갈수록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 저성장이 이슈가 되면서 내수 소비재에 주목하는 전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관련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 경기 방어주, 소비주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내수 소비재 관련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적절한 매수 타이밍에서 주목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외 불안정한 이런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만큼 지수의 욕심을 부리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일 것 같고요. 앞서서 이야기가 됐던 이 섹터의 종목군들은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이었습니다.